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요즘에 진짜 논란이죠. 박지성이 직접적으로 사퇴론을 언급을 하기도 했고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축협은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대로 홍명보 감독을 공식 선임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동국 선수도 입장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 누군가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소식은 프리시즌 비공개 경기에서 브래넌 존슨이 해트트릭을 했고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박지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을 했고 전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후폭풍이 지금 큰데 축구인으로서 어떤 심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가 마음을 슬프게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뭔가 확실한 답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이래야 하는 것인가? 어느 정도라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다. 안에 들어가면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남겼다.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도 지금은 전북 현대의 이제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뭔가 축구협회에서 일을 할 수 있나?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축구를 끝내고 나서 뭔가 이렇게 협회나 아니면은 이제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일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할 때 손흥민 선수도 손사래를 치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답이 있는가? 답이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답이 있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진실답이다. 이 축구협회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 이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회복의 시작을 위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대로 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실을 말하더라도 받아들일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축구 팬들과 그리고 이 축구 협회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이제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조용한 선수인데 손흥민이 부담되는 거를 미안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이 축구 협회의 이 행정 가운데 이제 뭔가 희생을 당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것 같죠. 그리고 박주호 선수의 발언, 이걸 보면서 진짜 굉장히 무력함을 많이 느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본인 의견이 100% 회의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건 사실이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얘기했던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니 절차대로 하지 않을 거면 내가 뭐하러 그 자리에 있었냐라고 느껴지는 그 무력함은 상당히 컸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이 행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좋은 인재들을 활용하지 못한다.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이 한국 선수들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회장 사퇴에 대해서 물론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장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라. 그 상황에서 그 답이 맞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홍명보 감독 체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선임 번복, 이 번복이죠. 번복에 대한 가능성이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번복을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엔 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대표팀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데 엉망인 이 상황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말이죠. 사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박지성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 야,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사회에 23명 중 21명이 찬성했다라고 밝혔다. 이사회 승인에 따라서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어지러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축구 선수들이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고 있는데 이동국도 입장을 발표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문은 이렇게 되죠. 국가대표 감독 이슈가 크다. 5개월이 넘는 시간을 지켜보면서 참 아쉽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과정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도 이제 문제가 있다. 국가대표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K리그에서 오랜 시간을 뛰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고 그리고 법적 대응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머릿속을 강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누구보다 이 상황에서 노력을 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냐 이런 단어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꽤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국 축구에 대해서 응원도 하고 이제 쓴소리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팬들의 목소리를 높여달라라는 이야기를 이동국 선수 역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 진짜 이 한국 축구 협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마음이 답답한데, 근데 이 선수들이 또 해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축구 협회가 일을 잘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이제 32번째 생일을 지나가지고 토트넘에서 이제 첫 번째 훈련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비공개 이 프리시즌 경기에서 두 개의 골을 넣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까지 이제 5대 0을 만든 토트넘인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두 골 그리고 브레넌 존슨의 해트트릭까지 이제 만들어지면서 5골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만 뛰었을 겁니다. 전반전만 뛰었을 거고 두 골을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반전만 뛰었는지 알 수 있냐면은 그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이제 이 프리시즌 경기에 대해서 뭐 간접적으로 이제 이 뭐 기자들도 이제 볼 수가 없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이제 글로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전한 건데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자, 뉴 사이닝스,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르발 같은 이제 새로운 사이닝들도 토트넘의 첫 경기를 이제 시작했고 티모 베르너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7대 2로 끝났는데 전반전이 5대 0, 그리고 후반전이 2대 2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백으로 뛰었다. 후반전에 라이트백으로 뛰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베르발이 이제 함께 뛰었는데 미드필더로서 뛰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반전에는 브래넌 존슨이 해트트릭,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블리스터링 폼 아주 끝내주는 폼을 보여주면서 두 골을 넣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어마무시했다라는 이야기가 후문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선수들이 출전했냐? 페드로 포로, 비스마, 클루셉스키가 이제 전반전에서 뛰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마노르 솔로몬 역시 이제 첫 번째 45분에 뛰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뛴 선수는 포로, 비스마, 클루셉스키,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후반전에 누가 뛰었냐? 제임스 메디슨, 베르너, 스킵, 로얄 같은 경우에 이제 후반전에 뛰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코파 아메리카에서 지금 로메로가 뛰고 있고 반더벤이 이제 최근에 탈락했지만 여튼 라두 드라구신 등등이 이제 최근에 이제 유로파가 아니죠. 유로에서 이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곧 돌아오지만 바로 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요 센터백들이 없는 상태에서 센터백 자리가 아닌 원래 주 포지션이 아닌 선수들도 그 포지션에서 뛰는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 굉장히 좀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제이미 돈리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백에서 뛰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센터백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주나이 바이필드 선수가 이제 16살 선수인데 센터백으로 뛰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뭐 티레세 홀, 조지 아봇 같은 이제 미드필더들, 리카 빈터 같은 이제 골키퍼죠. 골키퍼 그리고 마이키 무어 같은 공격수들이 이제 후반전에 뛰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유스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뛰었는지 살짝 좀 살펴보면은 일단 전반전에 뛰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요런 선수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최전방에서 이제 뛰었을 걸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 브래넌 존슨이 이제 전반전에 뛰었다고 했기 때문에 포메이션은 손흥민 선수를 중간에 뒀을 거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 시즌, 그러니까 이번 다가오는 시즌에 손흥민 선수는 중앙 스트라이커로 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넣고 브래넌 존슨 선수가 이제 세 골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다.
브래넌 존슨이 그리고 이번 이제 쉬는 기간 가운데 이 결정력이 굉장히 높였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솔로몬 선수가 이제 뛸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탑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중앙에 이제 클루셉스키 선수도 전반전에 출전했다고 하니까 공격형 미드필더의 롤을 맡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마 선수가 전반전에 뛰었고 그러면 이제 뭐 누가 뛰었을까 여기 고민해 보면은 사르 자리가 있기는 한데 여하튼 사르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뛰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돈리가 채웠고 그리고 중간에 주나이 바이필드 그리고 유스나 아니면은 이제 뭐 우두기 같은 선수가 중간에 채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자기 포지션이 아닌 선수가 채웠고 페드로 포로가 또 전반전에 뛰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은 못 나온 선수들은 누구냐? 못 나온 선수는 이제 히샬리송 부상이고요. 그 다음에 제드 스펜스 같은 경우에 이제 훈련은 같이 하고 있지만 전혀 출전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토트넘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레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 같이 뛰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훈련은 같이 하지만 여하튼 프리시즌 경기에는 선 뛰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군요. 일단은 히샬리송 부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전은 그러면 누가 뛰었냐? 일단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대체가 됩니다. 벨리즈 혹은 이제 스칼렛 이 두 선수가 이제 중앙 공격수로서 뛰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칼렛이 이제 측면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로테이션을 하면서 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이키 무어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서 뛰었는데 이 선수 역시 한 골을 기록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래넌 존슨이 3골을 넣었고 손흥민 선수 2골 이렇게 넣었는데 마이키 무어도 한 골을 넣었고 스칼렛이 이제 측면에서 뛰고 있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티모 베르너도 뛰었는데 티모 베르너가 상대방의 자책골 한 골을 이제 유도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나쁘지 않다. 베르너가 여전히 측면 쪽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네, 히샬리송 부상 맞습니다. 부상이라서 못 뛰었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후반에 뛰었기 때문에 뭐 클루셉스키라던가 이쪽에 그대로 다시 이렇게 해보면은 클루셉스키가 이제 나오고 메디슨이 들어가고 사르 이런 선수들 비수마 빠지고 루카스 베르발 뭐 티레세 홀 그리고 조지 아봇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중원에서 뛰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백이 이제 페드로 포로가 빠지고 그 다음에 아치 그레이가 뛰었다. 그리고 로얄도 이제 후반전에 뛰었고요. 로얄도 이제 후반전에 뛰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스킵도 이제 후반전에 뛰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아마 센터백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리카 귄터라는 이제 유스 골키퍼가 이제 그 최후방을 맡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베르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외신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잘했다는 이야기 외에는 뭔가 이 경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가 별로 없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후반에 뛰었는데 후반전은 2대2로 비겼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들에 비해서 유스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이 아치 그레이는 라이트백으로 뛰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신 좀 살펴보면은 토트넘 허스퍼 thrash 케임브리지 유나이티드 아주 박살냈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the first half was defined by quality of Spurs. 이 토트넘의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런 경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전반전은. 그러면서 이 forward duo 브래넌 존슨과 캡틴 흥민손 이 두 선수가 어마무시하게 잘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존슨 seems to be in fine form. 굉장히 폼이 좋은 존슨이 폼이 굉장히 좋고 해트트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여름 피니싱에 굉장히 공을 들인 노력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 시즌 존슨이 딱 5골밖에 못 넣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준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날려먹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굉장히 이 마무리에 대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부터 그것이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손흥민 선수 역시 2골을 넣었는데 displaying no signs of winding down. 그러니까 전혀 이 폼이 내려가는 느낌이 전혀 없다. 32번째 생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실력이 줄어들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여전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상대는 리그 1에서 뛰고 있는, 그러니까 그 잉글랜드 리그 전체에서는 3부 리그죠. 3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캠브리지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 경기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캠브리지 유나이티드가 또 토트넘 유스를 상대로는 지난 시즌 EFL컵에서 4대 1로 이기기도 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프로 팀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7대 2로, 특히 전반전에 5대 0으로 박살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량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브래넌 존슨과 손흥민 선수가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알리오 벨리즈, 뭐 데인 스칼렛 이런 선수들이 잠깐 앞에서 뛰기는 했습니다만, 히샬리송 아까 이야기했죠. 히샬리송이 지금 인저리 리헵, 그러니까 그 부상 재활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또 부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시스트를 누가 했는지 제가 찾아보려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 전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시스트가 누가 했는지라도 이제 알아야 이런 식으로 대충 골이 들어갔겠구나 상상이 가능한데, 어시스트를 누가 했는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 다만 외신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존슨의 결정력이 확실히 늘었고,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폼이 진짜 좋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해서 다양한 외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기대가 되는 건 이제 토트넘에 다가오는 경기죠. 토트넘에 다가오는 경기가 이제 7월 18일 날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하츠와의 경기와 QPR의 경기가 한 3일 터울로 이제 다가오는데, 그 경기들에서 과연 손흥민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경기는 이제 스포츠 플레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스포츠 플레이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놀라운 논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여러 가지 스크린샷이랑, 그리고 캡처를 통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번 프리시즌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시즌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지,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더욱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